여기에다가 어떤 나의 성장을 사실 기록할까 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더라고. 나는 이제 직장인이기도 했고 결혼을 안 한 미혼이기도 하고 창업도 카테고리고 또 이제 곧이어 있을 퇴사도 사실 내 삶에 있어서 나의 브랜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카테고리더라고요. 그럼요. 엄청난 삶의 변곡점이죠, 음. 사실. 제가 저의 선배인 김혜민 PD와 함께 퇴사에 관련된 이제 시리즈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혜민 선배 함께 했는데 그래도 우리 내 채널이잖아. 네, 그렇죠. 내 채널이니까 인사 한번 해줘요. 사실은 우리 예은 PD하고는 오랜 시간 알았는데 함께 일을 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관계가 좋다. 같이 일했으면 같이 일했으면 힘들었을 수도 안 있어. 봤지. 서로 안 봤지. 아니 뭐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왜? 애들 있잖아요. 왜? 되게 막 선배한테 막 따박따박 따지고 그리고 막 선배 일 못하는 거 막 다 집어내고 저 그런 애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나 대충 하고 싶은데. 그래서 웃겨. 아마 우리가 그때 같이 일을 했으면 그래. 오늘 이런 좋은 시간이 없었지만 다행히도 우리 같이 일하지 않았지만 한 직장 내에 있었고 그리고 아주 공통점이 많죠. 첫 직장이 같은 직장이었잖아요. 맞아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 선배가 몇 년 다녔지? 제가 한 5년 다닌 것 같아요. 내가 한 7년 정도 네. 다니고 퇴사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회사는 다른 회사였고 선배는 라디오 PD로 음흠. 나는 또 팟캐스트 PD로 일을 했는데 전체 경력으로 따지면 한 16년, 17년 됐고 선배가 이제 거의 20년. 그러게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생각보다 많은 게 첫 직장 같지? 아까 말했던 첫 사수가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사수가 우리 김혜민 PD의 남편입니다. 그 사수와 제가 결혼을 하는 아주 미련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 직장생활 처음 시작하면 선배들이 다 대단해 보이잖아요. 사실 그 시간 지나면 다 그 정도 되는 비슷비슷해.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돌보라는 그 말씀을 저희 신랑이 어기고 어린 양을 잡아먹었죠. 그래서 선배나 나나 이제 우리가 비슷한 업으로 직장 생활 한 17년에서 20년을 했는데 퇴사를 선배는 했고 나는 이제 곧 할 예정인데 그 한 15년에서 20년 사이에서 느꼈던 퇴사 시그널이 진짜 엄청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유튜브를 하자고 했던 게 네. 이 직장 생활 1년 차든 15년 차든 35년 차든 이 퇴사라는 키워드는 늘 가슴에 품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예피디하고 저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걸어온 길이 비슷하지만 또 시그널은 각자 다를 수도 있고 카테고리는 퇴사지만 사실은 직장 생활을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뭐 어떤 업종이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고민과 애환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도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맞아요. 우리가 왜 이 퇴사라는 길을 이 40을 간 넘기고 40을 눈앞에 두고 비밀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구독자들도 혹시 괜찮아. 비밀이신가 싶어서. 네. 이 나이에 사실은 이 40대라는 나이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쵸. 나이인데 이때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잖아요. 이 쉽지 얘기를 않지. 한번 해보자. 직장인으로 시작을 했지만 전문 직업인으로의 과정을 서로 본 것 같아. 나는 직업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 맞아요. 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오디어리를 하는 거고 선배도 사실 지금 업이 좋기 때문에 또 작가로 전향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직업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었던 건 그 조직이 나를 규정하게끔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입 직원 때부터. 그래서 주어진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창의적으로 나만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 있었던 방송이 종교 방송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소재를 종교 방송으로 규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다루는 걸.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종교 방송이지만 세상과의 접점을 찾아서 좀 대사회적인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고 그런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직장은 뉴스 채널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종교 채널
채널과 뉴스 채널은 끝에서 끝인 것 같은데 이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었던 게 내가 직업인으로 끝나지 않았고 직장인으로 끝나지 않았고 직업인으로 나를 진화시켰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전혀 다른 방송인데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예피디는 어때요? 첫 번째 직장을 다닐 때도 직업인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24살에 첫 방송사 입사를 딱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대학 이제 사실 졸업도 안 한 상태로 사실 들어갔어서 '월급 주구나.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사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그랬죠. 진짜 사실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미디어 PD로 그러니까 영상 PD로 내가 입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라디오 방송 PD를 하면서 내가 느꼈던 게 이 헤드셋으로 소리가 전달이 되고 이 소리가 전파를 타고 누군가 들었을 때 음. 사람들의 변화를 나는 알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 되게 그러니까는 중요한 핵심이다. 나의 이야기 또는 뭐 우리는 이제 종교 방송이 있었으니까 뭐 성경에 있는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죽지 않고 다시 살겠다. 이 생명을 얻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 전파라는 거 그리고 이 콘텐츠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딱 한번 깨달았고 그중에서 나는 일단 라디오 PD로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그 회사에 있었으니까 소리가 주는 이 매력?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소리가 주는 매력이 너무 큰 힘이 있구나를 사실 그때 깨달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라디오라는 매체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짝사랑했어 나는. 지금 예피디가 한 말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의 본질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가 직장인과 직업인인 것 같아. 그래서 라디오라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 퇴사를 8월 15일에 퇴사를 하고 9월 1일자로 학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2년 동안 라디오 관련된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제의 주제는 라디오. 그래 교수님들이 했던 말이 너는 왜 여기만 파냐.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 없는. 근데 나한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오디오 매체라는 게 약간 그 잘 나가는 첫째한테 밀려서 약간 서글픈 둘째 느낌이 들어서 다독거려주고 싶은 매체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 넥스트 뉴미디어는 팟캐스트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연찮게 팟캐스트 회사에 들어가면서 라디오는 어떻게 보면 전파기 때문에 어떤 누구나 다 라디오를 할 수는 없지만 팟캐스트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매력적인 거야. 1인 미디어라는 게. 그렇네요. 그래서 나는 이 직장인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송사를 들어갔지만 지금은 내가 직업인이라고 생각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이걸 사랑하고 내가 이거에 대한 사명이 있고 내가 이게 돈이 안 되더라도 널리 알릴 마음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질문이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만 한 거잖아요.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29살이요. 안 불안했어? 그때? 난 너무 불안했을 것 같아. 29이면 너무 불안하지 않았을까? 그만두고 학업만 한다는 게? 2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나름의 마음의 사인을 엄청 찾았어요. 마음의 사인. 그게 이제 켜켜이 쌓였던 것 같아요. 마음의 사인이 하나였을 땐 퇴사를 못했고 진짜 한 따지면 한 15가지, 20가지 맞아. 정도가 쌓였을 때 사실 딱 터졌던 게 나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겠다 였던 것 같아요. 아는 선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은아 마음의 평안이 네가 고민하는 거에 대한 응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근데 내가 마음의 사표를 항상 쓰고 있었는데 평안이 없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평안이 찾아왔어. 퇴사를 해도 되겠다. 그게 내 마음의 마지막 시그널이었던 것 같아. 와, 이 마음의 시그널의 로드맵을 지금 예피디가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한 가지 갖고는 안 된다. 그 몇 가지가 겹쳐져야 이게 내 마음 가운데 폭발하는데 그 마지막은 결국 내 마음의 평안.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했다는 거거든. 내 인생을.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두려워도 앞으로 나아가지. 근데 그쵸. 부모님은 반대 안 했어? 엄마는 약간 한 6개월 정도 진짜 머리 싸맸죠. 알아두었어. 왜냐하면 사실은 퇴사하지 않고 내가 막 크게 잘리지 않는 이상 정년이 보장된 그럼. 회사인데 거기를 나와야 한다? 어렵게 들어가는 회사인데 아, 대단한 쉽지가 용기예요. 나는 29, 30은 그런 용기 못 냈어요. 근데 퇴사했잖아요. 그거는 네.
제가 어. 고 사수하고 이제 연애를 합니다. 아. 네, 연애를 해서 아까 뭐 그치. 당연히 결혼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암묵적으로 결혼하려면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만둬야 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도 아니 집에서 보면 됐지 남편을 또 봐? 직장에서. 그래서 저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제 안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종교 방송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여기서 잘 훈련 받아서 나는 좀 종교 방송이 아닌 곳에서 일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원래 있었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왔고 힘들었겠다 그때. 그러다 안 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직이.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어. 이 요즘에는 라디오 경력 PD를 많이 뽑는데 그때는 라디오 경력 PD를 많이 뽑지 않은 때였거든요. 근데 우리 아랑이라고 그 언론사 알아요. 지망생들이 많이 가는 다음에 카페가 알지. 있습니다. 네, 거기를 진짜 몇 년 만에 가서 딱 봤는데 보도 채널 그 라디오에서 사람을 경력 PD를 뽑는다는 공지가 난 거예요. 이건 그와 결혼하라는 신의 뜻이다. 왜냐면 저는 일이 너무 중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직을 했죠. 그러니까 이직의 이유가 그 당시에는 결혼이라는 아주 큰 이유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종교 방송이 아닌 조금 더 넓은 곳에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면접을 딱 보러 갔는데 사실 내가 될까 싶었어요. 말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종교 방송에서 뉴스 채널인데 근데 제가 그 이력서를 쓰면서 아 내가 정말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 놨었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신입은 스펙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경력부터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놨느냐 그게 스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월급도 심지어 그 다음 직장이 더 낮았어요. 나도 그랬어요. 네. 근데 저한테는 월급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 나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한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옮겼죠 저는. 그 사실 두 번째 회사도 내가 이제 팟캐스트 플랫폼에 있었을 때도 9년을 있었잖아요. 와. 미쳤다고 9년 있었던 15년 있었던 선배 앞에서 내가 할 말은 아니겠지만 네, 그 안락함이 너무 좋았어요. 어. 그리고 저는 또 결혼하고 아이 둘 낳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생각해 보면 다른 회사를 옮길 뭐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도 사실 있었는데 내가 왜 옮기지 못했냐 생각해 보면 한 4년 차까지는 진짜 미친 일이 재밌어서 일을 했던 것 같고 딱 한 4년인 것 같아. 일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4년까지 열심히 했고 성과가 있었고 근데 이제 5년 차부터는 사실 진짜 퇴사 시그널이 엄청 밀려왔어요. 그게 첫 번째 시그널이 뭐였어요? 네, 첫 번째 시그널이 2018년에 밥을 먹고 이제 그 우리 회사가 경의선 책거리 근처에 있다 보니까 경의선 책거리를 한 5월인가 6월에 걷는데 이렇게 막 봄이었어. 파릇파릇한 거야. 바람도 너무 막 따뜻한 바람 불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나는 조금 더 천천히 이 상황을 맞이하고 싶은데 사무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오후의 일상을 온전히 그 풍경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12시부터 1시까지로 규정돼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지. 그리고 누군가 딱 그때 잊혀지지도 않아. 자전거를 이렇게 누군가 막 이렇게 타고 가는 거야. 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 오후 2시에 이 좋은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지?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그때 약간 좀 빵 쳤던 게 나는 시간에 대한 자유가 없는 사람이구나. 아,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나 사실 집에 가서 울었잖아. 그날. 세상에. 어. 그랬구나. 그 자유가 없음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생활을 그렇게 계속 직장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게 너무 슬펐던 것 같아. 근데 시간의 자유 얘기를 하니까 저 사실은 이제 PD들은 자기 팀을 꾸려가지고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책상에 안 앉아 있어도 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제가 시간의 자유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9 to 6지만 그 시간 동안 꼭 사무실에 앉아 있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제가 퇴사를 해야겠다고 딱 느끼고 생각했던 게 아, 나는 시간의 자유가 없었던 거구나. 9 to 6까지는 어쨌건 내가 사무실에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있든 그 근처에 있든. 그래서 시간의 자유라는 게 단지 뭐 풍경을 누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내가 하루를 계획할 수 있는 거. 이게 시간의 자유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 그래서 퇴사를 한 거예요. 나 너무 공감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시부터 6시까지는 나는 매여 있는 직장인이고 오히려 그 시간의 자유를 누려도
내 일에 엄청 집중할 수 있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방학 때 시간 계획표 짜잖아. 그냥 흰 도화지에 동그라미 그려놓고 몇 시부터 몇 시는 취침, 뭐 몇 시부터 몇 시는 이게 시간의 자유인 거야. 근데 우리는 9시부터 6시까지는 없어. 그래. 6시 이후부터. 근데 저녁 시간은 또 다음날 아침 직장 생활을 위해 온전히 쓰지도 못해. 그 사실 시간의 자유가 없었던 거지. 근데 나는 그게 퇴사 사유는 아니었어. 퇴사 사유도 아니지. 세상에 시간의 자유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모든 직장인은 시간의 자유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퇴사 사유가 될 수가 없었거든. 근데 두 번째 퇴사 시그널은 답이 없는 조직. 여기 좀 울어도 되나요? 다음에 솔직히 막 엄청 싫어하는 상사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뭔가 좀 같이 성장해 나가고 이 업을 좀 이끌었으면 하는 난 열망이 있었거든요. 나는 이 그 표현 9년 너무 동안 좋다. 이 산업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 이 장자에 밀려 있는 이 둘째의 서러움을 우리 회사가 좀 극복해서 이 산업을 좀 키웠으면 하는 정말 그 열망이 있었던 직원이었기 때문에 난 이 9년을 이 회사에 있었어. 근데 이제 이 열망들이 처음에는 이제 일에 너무 몰입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팀장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영역이 딱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크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답이 없다. 이거를 딱 느꼈을 때부터 나는 그럼 난 뭘 해야 돼? 그때가 내가 2020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직장인으로 살면 안 되겠다. 직업인이 돼야겠다. 그럼 내 업을 더 사랑하는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나는 2020년도에 생각을 했는데 그것 또한 나한텐 퇴사 사유는 아니었어. 그때 퇴사하지 않았거든. 근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업을 성장시키고 싶었던 열망, 그 표현이 저는 직업인을 넘어 저는 사명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인에서 멈출 수도 있고 직업인까지 갈 수도 있는데 사실 직업인에서 사명인까지 넘어가는 게 저는 되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회사를 키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업. 아까 막 산업. 그 꿈을 꿀 수 있었던 건 신입 직원 때 본인이 이 소리의 매력을 느꼈고 맞아. 소리가 닿았을 때 바뀌는 사람들을 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업에 대한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다른 거죠. 미시적인 게 아니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건 그럼 조직은 이런 사람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직은 이런 사람을 안 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조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미시적인 걸로만 볼까?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을 입체적으로 봐서 필요한 일, 잘하는 일에 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나는 또 한편으로는 사장의 마인드, 그러니까 CEO의 마인드도 이해가 되는 게요. 사실 이렇게 꿈을 꾼다고 한들 이 꿈이 산업을 키우고 싶다는 건 결국엔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는 꿈이지만 회사한테는 나의 이러한 산업을 키우고 싶으면 사실 돈이 안 되는 영역도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또 회사 입장에선 사실 그거는 마이너스란 말이죠.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결국 CEO가 가져야 되는 건 업을 키우고자 하는 마인드여야 돼요. 그때 당시 이제 회사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또 회사 편을 이렇게 어머, 지금 든다. 왜 이러는 내가 거예요? 참 이렇게 지금 회사 이제 편을 와가지고 항상 든다. 벗어나요. 내 그 벗어나야 기회 되지. 내일을 빨리 노예근성을 버리라고. 내가 아직까지 노예인가 봐. 그러니까 이 애사심이라고 그럼 하잖아. 사랑하는 충성심, 마음이 있었던 것 그럼 같아.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 나갔던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결국에는 회사의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그런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한국에 그런 회사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 네. 이 오디오 콘텐츠의 업을 키우겠다는 열망 하나와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 정말 스타트업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있었던 이제 팟캐스트 플랫폼 그래도 제일 큰 회사 사실 그 회사가 이 업을 이끌어 갔죠. 이끌어 갔는데 그럼요. 중요한 건 구조적으로 이 자체의 서비스로 돈을 벌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없어지는 서비스인 거예요. 9번, 10번, 11번, 12번 이 더 쌓였을 때까지 사실 좀 버텼어. 존버했구나. 선배도 버틴 기간이 근데 있죠. 저는요 이게 또 성격의 차이인데 저는 또 그렇게 생활에 만족합니다. 제가 또 그렇게 또 자족하는 그 달란트가 있어서 그냥 저는
좋았어요. 좋았고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무엇보다 조직에 감사함이 있죠. 어쨌건 월급을 받으니까 결혼하고 우리 아이 둘 낳고 키우고 저는 되게 만족하게 잘 이렇게 지냈는데 연차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이 좋아하는 현업의 일을 못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직으로 갈 거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현업만 해. 근데 조직에서 현업만 하면 또 없어 보여. 그리고 이제 직업인으로 나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제 스토리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책도 2권 썼고 저는 이제 자살 예방 콘텐츠를 만들고 하면서 이제 관련 강의나 사회를 많이 보러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개발로 끝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스폰서를 구해서 뭐 자살 예방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회사에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 나가면 어디 PD입니다. 그러면 이게 회사에 홍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약을 팔진 않았잖아. 가가지고 무슨 내가 건강기능식품을 판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내 개인의 발전과 회사의 발전이 함께 공존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에 사람들은 쟤는 사적 이익을 위해 일하는 애구나. 그리고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실수를 이런 거지. 봐봐. 쟤 저런 일 하고 다니니까 저런 거 실수하잖아. 이렇게 이제 사람을 몰아가더라고요. 나 사실 비슷한 일이 있었어.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 유튜브에서? 어머 이거 본인이 유튜브니까 내 채널이 알아서 하세요. 뭐 많이 봤으면 많이 좋겠지만 봐야죠. 많이 봐야지. 많이 봐서 항의가 들어올 걸 우리 목표로 합시다. 아니, 나는 사실 PD라는 직책 자체가 정말 다양한 거에 대한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왜냐하면 지금 너무 트렌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커머스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사업적인 마인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직장인으로 있을 때는 뭐 이를테면 기획을 하든지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편집을 하든지 운영을 하든지 거기까지가 내가 회사에서 나에게 요구했던 역량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직업인이 되려면 그 외에 트렌드를 사실 파악을 하고 내가 습득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조직에도 도움이 되지. 근데 나는 이제 회사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 나머지를 연습하는 것 자체가 물론 했던 프로그램도 있지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컨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내가 내 거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 있으면. 근데 회사에서 그거 허락 안 하잖아. 허락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실 시작했던 게 그러면 난 이제 2020년도 이제 퇴사 시그널이 뭐였냐면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 그때 당시에. 대단해. 우연찮게 코로나의 어떤 물건이었고 코로나 때 쓰는 물건이었고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내가 이거를 이제 한번 팔아보니까 와 물건 파는 거는 방송 만드는 것과 똑같구나라는 걸 사실 내가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아. 기획인 거잖아. 기획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사진 찍고 물건 팔고 이걸로 우리가 공개 방송 하듯이 이벤트를 하고 뭐 문장 쓰는 것도 대본 쓰고 하다 보니까 다른 영역이긴 한데 충분히 이게 결국에는 기획이란 틀 안에서 같이 이어가는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매출이 이제 팍팍팍 그때 당시 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엄마 아빠한테 월급을 꽤 많이 줬어 진짜. 그럼 본업보다 그게 훨씬 돈을 훨씬 많이 더, 번 거야? 네, 이상으로 번 적이 있었어요. 계속 매번 벌진 못했지만 한 1년 넘게는 본업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벌었었고 근데 이제 내가 거기에서 이제 했던 일은 사실은 이제 세팅해 주는 거였거든.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한다든지 이를테면 이제 내가 사진도 되게 조그마한 물건이라서 항상 카페 가면 찍고 그랬어요. 뭐 어디 막 대단하게 사진 찍지도 않았어. 현업을 또 같이 해야 되니까. 어쨌든 9시부터 6시까지는 나는 회사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내 몸에 지니고 있는 마스크였기 때문에 마스크 우리가 항상 쓰고 다니는 거였잖아요. 세상에 코로나 때 마스크를. 그러니까 수제 마스크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웨딩 마스크 같은 걸 팔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돈을 버는 거를 보면서 그때 생각했던 게 이 PD가 이거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당연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프로그램 잘 되면 굿즈를 만들 수도 있지. 그럼 굿즈로 비즈니스화 할 수도 있지. 그럼 굿즈 상품 여러 개 이제 상품 기획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하게 내가 나름 연습해서 이제 쌓았던 역량들이 어느 순간에는 회사에서 제 딴짓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바보인 게 뭐냐면요. 회사가 이걸 그대로 경력 기술서에 써서 다른 직장에 넣는다고 생각해봐. 이걸로 뽑을 거야.
그래서 사람을 뽑아놔. 맞아. 그리고 거기서 일을 벌리면 저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저는 조직이라는 속성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기로 나도. 했어요. 그리고 그 조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생각을 했다니까. 이런 걸 못하는 애들이 올라갈까? 아니면 올라가면 저렇게 바뀌는 걸까? 보수적으로. 제가 내는 결론은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 조직에서 올라가. 왜냐면 조직은 정치질을 해야 돼. 근데 우리 같은 애들은 정치를 못해. 정치할 시간이 없어. 근데 선배 나는 그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이제 그 다음 스텝의 학업을 위해서 학업 계획서를 썼어요. 10년 전에 학업 계획서를 쓰고 이제 두 번째로 또 학업 계획서를 쓰는데 내가 그때 썼던 학업 계획서를 다시 들춰봤다. 근데 내가 10년 사이에 엄청 많은 일을 했죠? 엄청 많은 성장을 했더라고요. 우리 어깨 이렇게 펴도 된다니까. 어깨 pompom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나는 이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가졌던 포션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한 202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4년 전 사이에는 내가 진짜 이 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나의 열심이 엄청 또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사가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준 건 난 너무 인정. 그럼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거를 나 또한 회사를 어떻게 보면 잘 써먹었어. 그거는 나의 고민과 나의 생각의 총량이 그걸 써먹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아까 포션을 잘 맞춰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잘 딱 맞추는 게 계속 그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태원 드미크로 스튜디오라고 이태원에 있는 이제 팟캐스트 스튜디오가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여기 대표님을 딱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팟빵 팟빵 어때요? 우리 말하면 나는 되죠? 네이버에 프로필이 없지만 그러니까 팟빵 PD인지 몰랐다. 그냥 팟캐스트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사실 그 말이 나는 엄청 너무 기억에 고마웠겠다. 엄청 기억에 남았어. 그러니까 나의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가 아닌 나를 받고 내가 백그라운드 없어도 그냥 그걸로 보인다는 거잖아. 그래서 맞아요. 나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첫 직장을 딱 퇴사했을 때 명함 내 앞에 있었던 직장이 나의 이름의 수식어였는데 이게 딱 없어지고 학생의 신분이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내가 이렇게 좀 당연하죠. 팍 떨어지고 그때 인간관계가 한번 쫙 근데 정리됐었거든요. 그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또 완전히 다르긴 한데 또 더 이제 앞으로 성장해야 돼. 저는 이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책을 안 썼잖아. 책을 지금 쓸 수 있는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어. 본인이 10년을 돌아봤을 때 내 스토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후배들한테 이 얘기하면 진짜 꼰대인데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얘들아 니네 스토리 쌓으면서 지금 돈 받는 거야. 근데 월급도 줘. 이런 마인드로 내가 20, 30대를 보내면 40대 저처럼 자신 있게 나옵니다. 월요일에 회사에 말하고 화요일에 사표 쓰고 수요일에 짐 싸서 목요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자면 퇴사의 시그널에 예민하게 구시고 그건 내 마음을 잘 핀다는 거니까 최소 정말 10개가 그리고 오랜 시간 고민한 그 시그널이 합쳤을 때 이렇게 발화하는 것처럼 그 시그널을 잘 살피시고 그 전에 내 본업은 충실히 그건 기본. 근데 아직 마무리 멘트 하지 말아요. 나 아직 할 말이 좀 더 남았다. 나는 벌써 엔딩 멘트를 해요. 지상파 아직. 라디오 PD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알았어. 15를 지켜야 된단 그래. 말이야. 아직 괜찮아요? 아직 내가 알았어요. 조금 할 말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미안해요. 내가 미안합니다, 아까 여러분. 다시 조금 돌아가서 네네. 다시 돌아가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아까 이제 내가 막 스토어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퇴사 시그널이었지만 그게 또 퇴사를 하진 않았어. 그때도 버텼어. 근데 내가 진짜 이제는 퇴사를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지점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사실 저는 이제 몰입을 하면 성과를 그래도 좀 가지고 내는 왔던 편이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회사라는 곳에서의 목표가 뭔가 이렇게 좀 그 목표가 좀 낮게 여겨지는 불안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회사에서의 일들이 편해졌어. 너무 좋아. 근데 계속 이렇게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져. 내가 도태된다는 불안함? 그게 이제 조금 불안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회사에서의 어떤 목표가
무의미한 목표가 되는 순간이 딱 왔었을 나한테 더 때 이상 가슴을 뛰게 하지 않았구나. 어. 회사의 목표가. 그때부터 내가 열정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가 저는 그게 이제 퇴사 시그널의 거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권태기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랬잖아요. 29살에 어떻게 그 불안을 갖고 퇴사를 했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6년 다녔던 회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3년 이후부터는 계속 퇴사 시그널이 있어 왔어. 근데 계속 제꼈던 것 같아요. 계속 제끼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 회사에 1년, 2년, 3년 더 있었을 때 불안함이 차라리 나가서 내가 뭘 할지 몰라. 사실 망할 수도 있어. 돈 못 벌 수도 있어. 그냥 이 업을 못 할 수도 있어. 그 불안보다 회사에서의 정체되어 있던 이게 더 불안했던 거. 이게 더 커졌을 때. 저는 그때 이제 뛰쳐나와야겠다고 명확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군요. 이제 저는 나로서 조금 음. 나를 상품화시켜서 나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물건이 되고 내가 컨텐츠가 되고 그게 싶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게 제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좋다. 좀 내가 직장 생활에 좀 염증이 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든 분이라든지 또 제가 또 인간관계 또 싹 풀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제 책 지금보다 괜찮은 어른의 한 챕터가 진상 어른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다른 챕터는 한 4페이지인데 이거는 4줄이에요.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할만한 나 이제 다 털 수 있다. 나 이제 다 할 수 좋아. 있어. 그럼 여기서 나 털어줘요. 그년 그 새끼 그 자식 그 기집애 나 오늘 싹 턴다. 그래서 인간관계까지 해서 좀 여러분들 직장 생활 그래.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 계속 김혜민 PD와 함께 할 테니까 고마워요. 안 기대해 자를 거죠?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한번 보고 인사해 주세요. 안녕. 네, 안녕. 퇴사를 꿈꾸세요.